고유정의 7차 공판이 어제 있었는데 그 법정에 도착할 때, 이 법원에 도착할 때 소란스러운 모습이 있었다는 먼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분노, 저 장면만 보면요, 여전히 고유정에 대한 분노는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여전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저렇게 이제 시작이 된 재판 7차 공판입니다. 중간에 휴정, 이 재판장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왜 그런 거예요? 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유정 때문이었습니다. 아하. 일단 재판부가 이날 진행하려고 했던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은 이 재판 내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변호인 피고인의 신문 네. 그리고 이 고유정의 형량에 대해서 검찰이 의견을 밝히는 구형을 포함한 결심 공판이 원래 진행되려고 했었어요. 그랬어요? 네. 예, 그럴 계획이었는데 일단은 변호인 측에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라는 이유로 검찰의 피고인 신문만 진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제 고유정을 상대로 신문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고유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 하겠어요. 대박. 라는 말을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10분 정도 이제 휴정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고유정에게 이제 질문을 했죠. 네. 예, 휴식 시간이 끝나고 검찰이 질문을 했는데 네. 전 남편에게 시신을 훼손한 이유를 묻는 거에 복잡한 상황이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참 희한합니다. 고유정도 희한해요. 다시 한번 그 CG 좀 보여주세요. 검사를 그날 처음 봅니까?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 못하겠다고요? 뭐 그날 처음 보는 검사예요? 그리고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후에 복잡한 상황이 있다고요?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본인한테 필요한 진술에는 엄청나게 상세하게 얘기했다는데 대체 무슨 얘기였습니까? 맞습니다. 범행 당일의 상황을 설명을 해달라 이제 검찰 측에서 요구를 하니까 네.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아픈 기억으로 이제 포장을 좀 합니다.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그 내용을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까요? 네네. 전 남편이 접촉을 나한테 해왔고 격렬하게 내가 저항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저녁 식사 후에 이 싱크대에서 수박을 씻는 와중에 전 남편이 뒤에서 저를 덮쳤다. 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여론이 저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세상에 여론이 자기를 죽인답니다, 지금. 좀 너무 황당한 핑계를 좀 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유정이 피고인 신문에서 보인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불리한 진술과 유리한 진술을 딱딱 구분해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검사님 무섭다, 나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 아니면 여론이 날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 진술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 그러니까 남편이 날 덮쳐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아까 김기혁 아나운서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하. 그런데 사실은 그냥 일반 이런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아니다고 하더라도 대개의 피고인은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리한 진술과 유리한 진술을 검사가 물어보거나 판사님이 물어보면 사실은 이걸 쉽게 구분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유정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검사가 고유정에게 이런 또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디 부위를 이렇게 찔렀느냐?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잖아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공격적이냐 이걸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고유정은 목과 어깨 부분을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시체를 훼손하면 사실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모르냐라고 하니까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김은배 팀장님, 지금 고유정의 진술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유정 피고인이 저번에도 말할 때 기억의 파편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만 불리한 부분은 진술 안 하고 있어요. 아까 지금 변호사님 얘기를 했는데 목과 어깨를 흉기로 찔렀다고 한다면 위에서 찔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유정 피고인은 키가 작고 피해자는 키가 커요. 180 정도 된다면서요. 네. 힘든 얘기죠. 올려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모른다고 한 번 찔렀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체를 훼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훼손할 때 눈 감고 훼손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면서 훼손할 당시에 그 피가 흐른 부분, 자기가 흉기를 사용해 찌른 부분을 알 텐데 지금 그거를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내가 진술을 않겠다.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사체를 찾지도 못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좀 검찰 쪽이라든지 수사기관 쪽으로 회피를 하는 거죠. 네, 이른바 배짱이에요. 배짱이 그렇죠. 버티는 겁니다, 지금. 버티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판에 참석했던 피해자 측 변호인 강문혁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관련된 질문, 예를 들면 피해자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르겠다. 피해자의 시신을 그렇게 훼손한 이유가 뭐냐? 진술하고 싶지 않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요. 사건의 부차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 부분은 내가 변명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황하고 길게 아무 꺼리낌 없이 본인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진술하는 걸 보면 지금 또 강문혁 변호사 얘기를 또 토대로 보면 최명기 원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능수능란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 고유정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하나의 제 생각에는 어떤 다음 재판. 그러니까 1심에서 어차피 본인이 패소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2심을 위한 증거를 갖다 법원 내에 자신의 태도를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다 본인이 연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게 되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피해나 무슨 일이 있고 나서 그 당시를 상황하려고 하면 너무 무섭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검사님 무서워요 하니까 처음에 생각하면은 검사님을 보니까 무서워요. 검사님의 존재가 무서워요 같지만 사실은 검사님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일 수도 있거든요. 혹은 자꾸 그때 그 괴로운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물어보는 검사님이 무서워요인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불리한 기억이 증언이 안 나는 거를 내가 일부러 증언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괴로웠던 기억이어서 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기억이 안 돼서 떠올리지 못해요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스스로 내린 진단, 자신한테 유리하게 내린 진단에 대한 증거를 갖다 남겨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법원에서 증언 과정을 통해서 잘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 법원 과정을 갖다 아마 다음에 2심에서의 증거를 사용할 거예요, 고유정은. 자, 그런데요. 어제 7차 공판에서는 김은배 팀장님, 고유정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전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게 경찰 탓이랍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지금. 처음에는 진술을 거부하다가 경찰 조소에서 자기가 사체를 유기한 장소를 완도한 근처에 버렸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솔하게 그 장소를 정확히 말했는데 경찰들이 찾아야 되는데 왜 못 찾았냐. 경찰 무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얘기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체를 버린 장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찾을 수 있는데 왜 못 찾았느냐고 경찰한테 그 수사 책임을 회피하고 미루는 거죠. 정말 저 얘기를 전해드릴 때마다 저 뻔뻔함의 분노가 지금 머리 위까지 치솟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고유정이 이런 주장까지 내놨답니다. 강문혁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어제 또 새로운 주장은 또 피해자 탓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찔린 상태에서 손에는 들고 죽여버리겠어 이런 말을 하면서 아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자기가 그 문 앞을 막아섰다. 피해자를 또 비난하는 도저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들은 말을 들을 때마다 남탓.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자기는 그냥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남탓. 자, 우리 임방글 변호사님도 합류하셨는데 그런데 어제는 원래 검찰의 계획대로 하면 구형, 재판장님, 고유정이 몇 년 형량을 내려주십시오. 구형을 하려고 했는데 미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재판 공판 기일에 이제 재판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음 재판에는 이제 재판을 끝내겠다, 결심을 아하. 하겠다. 그러니 남아있는 절차들,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 검찰도 물어보고 변호인도 물어보고 피고인 신문과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한 상태예요. 네. 그게 이제 어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결심 공판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고유정 그 변호인 측에서 이거 재판이 미뤄질 줄 알았다. 지금 이 고유정의 그 아들, 의붓 아들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 사건과 병합해서 미뤄지는 줄 알았다면서 피고인 신문 준비를 안 해왔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진행을 못 하잖아요. 변호인이 네. 준비를 안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뤄졌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변호인이 이거 진짜 미뤄질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거 깜빡 준비를 못했네. 이런 걸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요즘 재판을 좀 연기해보자라는 의미로 했을까? 저는 약간 후자에 더 무게를 두는데요. 네. 만약에 그런 이유로 내가 만약에 이거 병합돼서 미뤄질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그 전날 재판부에 문의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병합이 이거 결정이 된 겁니까? 안 됐다면은 그럼 내일 피고인 신문 진행합니까? 내일 그래도 결심 공판으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저는 미뤄질 줄 알았어요 라고 했다는 거는 약간 미루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재판을 연기한 게 과연 고유정에게 유리한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유리하고 들어요. 불리하고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선 이 사건은 살인한 거, 사체해서 난 건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고요. 다만 네. 이게 계획범이냐 우발범이냐인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은 계획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이게 우발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본인의 말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의 결론은 정해진 상황에서 계속 재판을 끈다는 것은 어쩌면 재판부로 봤을 때는 이거 만약에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이거 재판 너무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라고 하면 결코 양형을 할 때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그러니까요. 없겠죠. 이른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구형은 다음 달 2일로 일단 연기됐다 이런 내용까지 전해드리고요. 뉴스파이터가 이 재판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